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커뮤니티 이제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제 돌아보고요. 지금 우리의 포지션, 그리고 앞으로의 포지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커뮤니티가 이제 2월 20일날 시작을 했고, 4월 27일날, 현재까지 이제 코스닥 지수, 코스닥 지수를 살펴보면, 우리가 2월 20일날 시작한 시점에 코스닥이 이제 620포인트였어요. 그래갖고, 이때부터 주식 비중을 채울 때, 이틀, 3일 빠르게 해갖고 좀 많이 채웠죠, 비중을. 그리고 나서 거의 한 일주일이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다 보니까, 지수가 흘러내리다 보니까, 당연히 손실폭이 어느 정도 생겼고, 이제 이쯤에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오신 회원분들은, 우리가 처음에 매수한 가격보다, 주식을 싸게 담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수익폭이 3월 초에 커뮤니티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는 손절이 없는 매매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이 더 크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은 항상 이제 주가는 이제 지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파동이라고 그러죠. 이 파동을 생각을 해서 주식 비중을 이렇게 지수가 빠졌을 때 많이 담고 있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면서 줄여놓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반복을 하는 게 주식 투자다. 그렇게 하면 지수보다 더 큰 폭의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고, 그런 수익이 쌓이고 하게 되면 이제 복리가 이루어지면서 지수랑은 이제 갭 차이를 점점 더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는 현금을 최대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보유 비중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주식을 급하게 채운 거였고요. 지금은 이제 단기 꼭지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유 비중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다. 지수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제 다시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을 자꾸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횡보와 하락, 이거는 이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조정에 우리는 포지션을 천천히 주식 비중을 채워가면서 상승, 현금을 만든다.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당장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번 주 초부터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현금 비중을 만들어야 된다. 지수가 단기 꼭지 구간에 들어왔다. 코스닥이고 코스피고 지금 꼭지 구간에 들어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꼭지 구간이라는 거는 보통 2주에서 한 달 혹은 2달까지. 이게 이제 하락을 준다 그러면 짧아져요. 지수가 하락을 준다 하면 조정 시기가 짧아진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만큼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일주일 만에 이 하락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다시 했다가 또 이렇게 횡보를 하면 2주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죠. 하락은 빠르게 저점을 만들어주고, 단기 저점을 만들어주고, 횡보는 하락 기간보다는 길게 단기 고점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도 이렇게 천천히 하게 되니까 2주 정도 상승을 하고요. 단 일주일 만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고, 하락을 하니까 일주일 만에 이제 반등이 나오죠. 일주일 만에 반등 나오고, 일주일 만에 올랐다가, 또 이제 이때는 무슨 지수가 뭐 충격을 좀 받았죠. 왜? 꼭지 구간에 있으니까 흘러내려야지. 그러면 이제 주식 비중을 담아갖고 또 2, 3일 상승을 누리고, 이런 식으로 항상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하는 게 파동이다. 반복하는 게, 이 파동의 흐름을 예측을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만에 조정장이 끝날 수도 있고요. 이게 2주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이게 한 달이 조정장이 올 수도 있고, 2달이 조정장이 올 수도 있어요. 자, 폭락장에는 예를 들어서 IMF 때나
2008년도 금융위기 이럴 때는 8개월 조정. 이렇게 조정량이 길었어요. 이런 장이 폭락장. 이런 장에는 현금이 없으면 나중에 추가 투입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락장 했을 때 주식을 100% 갖고 있었다 그러면 폭락장은 그대로 들고 버텨야 돼요. 그럼 대세 상승이 왔을 때 우리는 종목을 선별해서 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은 나겠죠. 그런데 기회비용의 상실을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항상 유지를 하고 조절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트레이딩 계좌는. 근데 이제 적립식 계좌 같은 경우를 보면 적립식 계좌는 쉽게 말하면 매달 산다. 일정금을. 이거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0,000원, 100,000원. 여기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0,000원에 사면 똑같이 100만원씩 산다 그랬을 때 10,000원에 사면 100주를 사고 10만원을 사면 10주를 사요. 똑같은 금액으로 사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5만원이 와도 1만원, 10만원 왔다 갔다 하다가 5만원이 와도 수익일 확률이 높다. 왜? 10,000원에 산 비중이 있으니까요. 10만원일 때는 10주밖에 안 샀어. 근데 10,000원일 땐 100주를 사. 그럼 이게 5만원이 됐어. 그럼 5만원이면은 100만원이니까 50주. 이거 6만원일 때는 뭐 30몇 주 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평균 단가가 이제 계속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자금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이제 계속 담아가는 게 이제 트레이딩 계좌고, 높아졌을 때 파는 게 트레이딩 계좌고, 적립 계좌는 매달 이렇게 일정금을 그냥 주식을 사기 때문에 하락은 하락대로, 상승은 상승대로, 조금 사고 많이 사고 이런 부분이 이제 평균이 맞춰지기 때문에 적립 계좌는 이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금 비중은. 왜? 매달 저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트레이딩 계좌가 운영을 잘하면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는 적립식 계좌보다 수익이 더 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승장에는 적립식 계좌가 수익이 더 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종목의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로 산출하기는 어렵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간단해요. 주식이라는 게 5만원에서 10만원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5만원에서 10만원이 가면 100% 수익. 자, 10만원에서 5만원이 가면 이거는 50% 손실. 같은 금액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한다고 해도 바닥에서 사고 꼭지 근처에서 팔고 하면 계속 수익을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좀 잘못 나서 이제 무릎에서 샀거나 어깨에서 샀는데 꼭지에 팔지 못하고 허리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한 30% 손실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닥 구간에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고, 종목별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과거 데이터, 차트와 또 기본적인 분석을 해서 기업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게 되면 손실을 볼 수가 없는 게 주식시장이다. 근데 왜 사람들은 손실을 볼까요? 이렇게 안 하니까. 왜 이렇게 안 할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코스닥은 우리가 처음 진입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3월달 초부터 이제 올라간 걸로 하면은 상승폭이 한 5%, 6% 될 거예요. 근데 2월 20일부터 봤을 때는 내려갔다 올라가서 원래 있던 자리를, 원래 처음 고점을 돌파를 하고 다시 눌렸다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상승폭이 굉장히 지금 작죠. 자, 코스피를 반대로 보겠습니다. 2월 20일 날이 이때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때 2084포인트 때, 이때부터 바로 상승을 줬어요. 뭐 일주일 조정은 받았죠. 일주일 횡보 조정을 받고 상승을 급하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제 횡보를 하다가 하락을 하게 되니까 이게 한 3주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이때 이렇게 3주 정도 조정을 받을 때 코스닥이 상승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코스피가 다시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죠. 코스닥은 오히려 끝에서 횡보를 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키 맞추기가 반복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순환매라 그래요. 자, 이렇게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는 대형주가 빠지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IT, OLED 관련주들이 빠지면서 코스닥 지수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데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자금이 코스닥 지수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했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폭을 주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에 다시 대형주로 장세가 돌아갔어요. 그동안 이제 또 조정을 받았던 IT나 이제 OLED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또 중권주, 은행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받친다는 거죠. 코스피 지수는 보면 2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한 6.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우리 커뮤니티는 이제 회원분들이 진입 시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평균 지금 5% 10% 정도 누적 수익을 만들어 놓고 현금 지금 한 30%에서 40%를 만들어 놓은 상태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제 투자 여력이 지금 30% 40%가 더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코스닥 지수가 만약에 먼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똑같이 우리가 지지 저항을 보고 있는 9구간까지 만약에 도달한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 비중을 다시 늘리면 되겠죠. 코스닥 종목 위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피 종목이 여기 위에서 횡보를 이렇게 하다가 코스닥 종목이 올라간다. 그럼 거기에서 자금을 빼서 다시 코스피 종목 중에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아서 횡보를 하는 종목,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종목에 다시 자금을 이동을 시켜서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현금 유동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지수보다 투자자가 유리한 이유. 지수는 샀다 팔았다를 못해요. 그러면 지수는 샀다 팔았다를 못하기 때문에 고정적이라는 거예요. 6% 올라있다 3% 빠지면 3%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샀다 팔았다를 할 수가 있죠. 하락 시점에 베팅을 크게 하고 상승 구간에 베팅을 작게 한다. 간단하게 이런 파동만 이용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지수보다 수익률이 작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시장을 정말 잘못 읽고 있다는 소리죠. 우리가 지금 커뮤니티 계좌로 수익률 이거밖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코스닥 지수로 보통 보면 코스닥 종목이 거의 편입 비중의 80%가 넘어요. 왜냐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매력이 코스피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코스닥 종목의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편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성장성,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에 위주로 배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보다 소외를 받은 거죠, 계좌가. 그런데 코스피 지수에 배팅을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 많이 상승해 있는 비싼 그런 종목들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바닥 종목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좌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보다 크게 웃돌지를 못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 지수 상승률은 무조건 이길 수가 있어요. 전 이거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큰 폭으로 복리로 갭을 벌려가면서 계속 더 키워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수가 6%가 올랐는데 우리가 수익금이 10%예요. 여기에서 똑같이 10%가 올라간다고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6% 이렇게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지수가 100% 더블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 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 갔다. 근데 우리가 계좌가 200% 수익이 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수는 100%, 우리가 웃돌아서 초과 수익률 100%, 지수보다 초과 수익률을 100% 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자, 코스피 지수가 100% 수익이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 투자, 똑같이 10,000원 투자를 했을 때 코스피 지수는 20,000원이 됐어요. 20,000원. 자, 근데 우리 계좌는 40,000원이 됐죠. 그럼 여기에서 100% 상승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코스피 지수는 40,000원이 되죠. 우리 계좌는 4만. 우리 계좌는 8만원. 그러면 똑같이 10,000원으로 시작을 해서 코스피 지수는 200% 수익을 볼 때 우리는 400% 수익을 보는 거다. 이런 부분이 복리이기 때문에 이 복리는 계좌에 계속 누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폭은 우리 수익률을 따라올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검증을 계속 해봐야 되겠죠. 지금 커뮤니티가 시작한 지 2달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이제 시작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한 지 이제 2달이 조금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근데 회원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는 해주고 싶어요. 지금 코스피 지수라든가 코스닥 지수가 보면 이렇게 상승 구간을 거친 구간이에요. 이 상승 구간이 지금 2달 정도 왔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지금 3월 초부터 지금까지 해서 거의 한 2달 정도 이렇게 상승이 왔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부터 보면 이렇게 상승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거꾸로 하락장으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정을 받고 다시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예측이 불가능한데, 이게 이제 하락장으로 이렇게 접어들었다 그래갖고 우리가 계좌가 이 지금 2개월보다 더 천천히 부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을 분명히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커뮤니티는 2달 동안 상승장을 경험했습니다. 이 상승장에서 수익을 못 내는 거는요, 말이 되질 않아요. 수익을 못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다 그냥 주식만 사놓으면 다 올라가니까 이게 상승장에서 수익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매도 포지션을 딱 드리고, 며칠 지나면은 거의 90% 이상은 더 올라가 있죠. 항상 보면 조금 지나고 보면 더 상승해서, 이게 상승장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포지션을 이렇게 잡았을 때 하락장에서는요, 매도를 하고 하락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하락이 더 길다 그러면. 매도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해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상승을 이게 지수가 당연히 올라가니까, 지수가 이제 올라가니까 매도 포지션을 잡고 이제 수익금을 챙겨놨는데, 그러고 나서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물론 그 하락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선별이 제대로 되고 이제 포지션을 제대로 잡는다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다 돌아서서 다 올라올 거기 때문에 손절 없는 매매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된다. 근데 이제는 하락장을 경험할 때다. 하락장이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냥 횡보 조금 하고 그냥 올라가 볼 수도 있어요. 바닥 시그널이라는 거는 이 지수의 지금 높낮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심리지수를 포함을 시키고요. 바닥 결정 요인. 자, 심리지수. 이거를 포함을 시키고요. 가격지수. 이거를 이제 포함을 시킵니다. 지금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심리지수. 그리고 저평가, 고평가, 체크. 고평가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절반 이상이 고평가 종목이라 그러면 지수가 지금 비싸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수 종목이 예를 들어 절반 이상이 저평가다. 그럼 지금 지수가 싸다는 소리라고요. 이런 부분들과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린 이런 가격지수, 그리고 사람들의 지금 심리지수, 대외적인 뭐 변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이런 게 합쳐져서 바닥을 만들어가고 당연히 꼭지를 만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수가 눌리지 않고 이렇게 기간만 보낸다 그래도 충분히 바닥 시그널에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횡보만 하게 되면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횡보장보다는 횡보장이 지루하다. 하락을 줘야 돼. 이렇게 하락을 줘야 먹을 게 많은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폭락장이 크게 올수록 우리는 먹을 게 많다. 이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까지 빠져버렸어요, 막. 400포인트, 500포인트까지 빠져버렸다 그러면, 이만큼 또 많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 펼쳐지면 오히려 더 우리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이제 횡보장이 펼쳐진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주식은 대응의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강하네요. 지금 IT라든가 OLED,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대장주인데, 이 모멘텀이 꺾이는 그날부터 이제 코스피 지수는 좀 눌리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이 이제 새로 주도주로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무릎에 있는 종목들이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주도주로 이제 바뀌게 되고 IT나 OLED 그런 관련주들에서 이제 자금이 이동을 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새로 대장주가 나타나면서 그게 상승폭을 크게 키우면서 지수를 이렇게 들어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230만 돌파를 하면 지금 거의 10년 동안 전고점에는 지금 뭐라 그래야 되지? 역사상 최고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수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승 출발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 나스닥처럼 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지금 또 4차 산업시대고 하다 보니까 모멘텀을 제대로 받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그에 맞게 해서 투자를 이렇게 지속을 해나가면 되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코스피 지수 대형주 장세가 이제 지속되었었습니다. 이제 지금처럼 상승장에서는 사실 손실 본다는 게 좀 어렵다. 매매를 아예 잘못하고 있다는 소리다. 지금 이런 장에서 지금 한 2달 동안 만약에 계좌가 마이너스로 돌아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매매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손실을 볼 수가 없는 장이에요. 근데 이런 장에서 손실 봤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소리고요. 지금 이제 하락 잘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락장에서 수익을 쌓아갈 수 있어야 돼요. 손실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이제 경험을 해갈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이제 지금 단기 고점 구간을 포착을 했고요. 그렇게 단기 고점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현금을 30%에서 40% 정도는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이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회원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손절 없는 매매를 해야 된다. 손절 없는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 종목들을 이제 계속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갔죠. 그리고 신규 포지션을 최대한 자제를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죠. 앞으로 이제 짧으면 2주, 길면 이제 한 달 정도는 조정을 받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횡보를 하게 되면 뭐 한두 달,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 1, 2주, 이렇게 하락 지점에 거의 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5월 초까지는 아무래도 하락이나 횡보 관점으로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주, 둘째 주.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는 거의 뭐 하방 포지션 대비하고 가야 한다. 이렇게 하방 포지션을 대비하고 가더라도 이제 하락하더라도 중간에 지수가 이제 폭락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뭐 지수가 뭐 2% 막 이렇게 꼬꾸라져 버린다든가 2% 근처까지 뭐 한 번에 눌려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거의 전 종목이 거의 하락을 해요. 올라가는 종목 없이 거의 전 종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배팅을 한 번씩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내려간다 그러면 매수 포지션은 짧게, 쉽게 얘기하면 매도 포지션을 5종목 잡으면 매수 포지션은 뭐 2, 3종목 이렇게 잡아가면서 계속 현금을 이제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운영법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횡보장에선.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그냥 주식 비중 확 늘려버릴 거예요. 근데 이게 하락장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1, 2주 만에 주식 비중을 확 늘려갖고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락장이 더 좋아요. 횡보장보다는. 수익 폭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외 악재, 우리는 아직 남아있죠. 지금 북한 리스크라든가 트럼프 리스크가 남아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무슨 뭐 FTA 재협상 뭐 이런 거 될 거고, 사드 문제도 해결이 된 부분이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지수를 끌어내릴 확률이 높다. 지금 왜냐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은 눌리든가 횡보를 하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파동의 원리, 예를 들어서 파동의 원리, 움직임, 상승과 하락, 그리고 횡보. 자, 지수의 이런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 노력이 필요 없다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과거에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 몰라요. 차트 같은 거 볼 줄도 모르시고, 아니,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프로테인 이런 것도 몰라요. 그냥 딱 보고 있다가, 전광판 보고, 딱 보고 있다가, 대형주만 매매를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큰 자금을 돌리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거의 뭐 몇 년 동안 손실이 뭐 한 20년 동안 손실이 한 번도 없었대요. 자금을 굉장히 쪼개갖고 운영을 한다가 딱 보다가 오늘 막 겁나 많이 빠진다 하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겁나 많이 오른다 그럼 조금 덜어놔요. 이렇게만 매매하시는 분을 뵌 적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유명하다는 그렇게 매매 잘한다는 무슨 뭐 트레이더들 펀드 매니저는 걔네들 수익률을 거의 뭐 몇 배 이렇게 몇 배 이렇게 뭐 초과해가지고 매년 수익률을 달성하더라. 그런데 이제 뭐 차트도 볼 줄 알고 이런저런 분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보다 수익률이 뒤진다는 거는 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이게 중요한 걸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자금을 잘라서 운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비중 관리 이게 중요한데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에 정확한 포지션을 취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큰 의미가 없다. 시간을 길게 놓고 봤을 때는 그 긴 시간 동안 실수도 하게 되고 또 자금 투입을 현금을 비중을 더 만들었어야 되는데 알고 있었는데 현금 비중을 덜 만들고 그렇게 되면 조금씩 손해를 보고 어쩔 때는 또 남들보다 뭐 더 비싸게 팔고 뭐 이렇게 되는 시점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과정이 담기는 거기 때문에 실수나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그냥 손절만 하지 않으면 돼. 무조건 수익만 보고 나올 건데 왜 실수를 두려워해요? 물론 현금 비중은 항상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 보통 보면 추격 매수라고 해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도 올려서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이제 진입을 하죠, 그렇게. 그러다 악재 터지고 뭐하고 해서 지금 지수가 빠져갖고 지금 사야 되는 구간인데 악재 뭐 터지고 뭐하고 하면 불안하니까 빠져있는 구간에 더 팔아버려. 맨 이것만 반복하고 있으니까 개미들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개미들의 성향을 벗어 던져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볼게요. 우리가 커뮤니티가 시작을 한 게 2월 20일 2월 20일 여기 스타트 여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4월 27일입니다. 자, 두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투자를 평생 할 거예요. 회원분들도 이제 평생 나는 투자를 하면서 내가 노동으로 버는 수익을 어느 정도 상쇄를 하겠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나중에 내 노후 자금을 만들어서 내가 은퇴를 하고 했을 때 풍족한 삶을 누리고 싶다. 라는 목표라든가 자신만의 목표라는 게 다 사람들마다 다를 거예요. 우리 회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려면 우리는 이 투자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 과정이라든가 우리 커뮤니티가 어떻게 운영을 해왔고 어떻게 변화가 되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풀어보면서 또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지금 신나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승장막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켜보다. 왜? 지금 당장에 지수가 빠지고 내 계좌가 마이너스로 막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죠. 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걸 다 경험을 해보고 그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반복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회원분들 중에서도 그런다고요. 과거에 이제 뭐 북한 막 전쟁 날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요? 불안한데 팔아야 되나요? 했던 사람들. 사드 악재 때 막 벌벌 떨던 회원분들. 지금은 굉장히 그런 분들이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경험들이 조금 더 누적이 돼야 된다. 그래야 마인드를 완벽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이라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을 만들어 놨으니까. 수익은 수익대로 다 쌓아놨고 현금을 만들어 놨는데 뭐가 문제예요? 지수가 빨리 빠져야지. 빠지기만 기다리면 된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그냥 올라가 버린다. 그럼 현금을 더 만들어야죠. 그리고 빠지기 시작할 때 더 많이 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냥 뭐 주식 100% 90%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 따블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우리는 이제 매매를 저처럼 이렇게 잘하는 그 리딩해주는 알바도 두고 있으니까 회원분들은 하락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락장이 온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또 계좌 보고도 해야 되는 날이고 할 것이 많은 날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성공적인 투자들 그렇게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 시스템도 이제 더 변화를 해서 더 안정성을 갖춰야 되고 수익성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 중이니까요. 앞으로도 기대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